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11월 현장 답사를 다녀온 판교밸리자이가 12월 2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남 고등지구에서 분양에 나선 판교밸리자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판교밸리자이 주요 사항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판교밸리자이는 첫 번째, 성남시 당해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주상복합입니다. 세 번째, 전세대 전용 8호 이하여서 100%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네 번째, 투과지역 분상가 적용으로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핵심 사항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판교밸리자이 거기가 궁금하다 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입지와 상품, 분양가, 청약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판교밸리자이는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내 C1, C2, C3블럭에 조성됩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 8개 동 아파트 350세대와 오피스텔 7개 동 282실로 구성됩니다. 이 중 아파트는 1단지인 C1블럭에 130세대, 2단지 C2블럭에 130세대, 3단지 C3블럭에 90세대가 조성됩니다. 주택형은 전용 60A, 60B, 84 등 3개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3년 2월 예정입니다. 이번엔 판교밸리자이가 들어서는 성남 고등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교밸리자이가 들어서는 성남 고등지구는 성남시 서북부에 위치한 수정구 고등동과 시흥동 일대에 추진 중인 택지지구입니다. 북쪽으로 서울 강남과 남쪽으로 성남 판교 신도시 사이에 끼어 있어 양쪽 모두 접근이 쉽습니다. 고등지구 전체 면적은 56만 9,200제곱미터에 이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4,09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고등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지구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과 함께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이 중 공동주택은 아파트 4개 블럭과 주상복합 3개 블럭에 조성됩니다. 블럭별 단지 현황을 보면 A1블럭은 성남 고등마을 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입주한 이 단지는 국민임대 480세대, 행복주택 1040세대 등 총 1520세대 규모로 주택형은 전용 36 이하입니다. S1블럭은 판교밸리 제1풍경채입니다. 올해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총 542세대 규모의 판교밸리 제1풍경채는 4년 민간임대 단지입니다. S2블럭은 호반서밋 판교밸리입니다. 민간 분양단지인 호반서밋 판교밸리는 지난 2019년 7월 입주했고 전용 84 단일형 76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3블럭은 성남고등 S3블럭 아파트입니다. 공공분양 498세대, 10년 공공임대 105세대 등 총 60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오는 2021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지구 우측 대왕 판교로를 따라 이어진 C1, C2, C3블럭에 들어서는 단지가 바로 판교밸리자이입니다. 그럼 이제 교통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교밸리자이가 들어서는 고등지구는 지구 왼쪽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남쪽으로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지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용인시 기흥 영덕동에서 서울시 강남 세곡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고등지구에서는 고등 IC가 가깝습니다.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의 서울 시계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고등지구에서 강남 도곡동까지 1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오른쪽으로 대왕 판교로가 지납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대왕 판교로를 이용하면 SRT 수서역까지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판교밸리자이는 대왕 판교로와 접해 있는데요.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는 서울 강남과 잠실, 영등포, 수원과 용인까지 연결되는 광역버스와 성남 시내를 지나는 시내버스가 정차합니다. 도로망은 우수한 반면 철도망은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전철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분당성 판교역까지 자차로 10분 이상, 대중교통은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판교밸리자이가 들어서는 고등지구 중앙에 왕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왕남초는 판교밸리자이 1단지와 2단지 사이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어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에서 직접 걸어갔을 때 약 3분가량 걸렸습니다. 왕남초등학교는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개 학급 총 193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 유치원도 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가까우나 고등지구 내에 중학교는 없습니다. 당초 LH는 고등지구를 조성하면서 초등학교 건너편에 중학교 부지를 계획해 놓았으나 교육부에서 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중학교 신설을 반려한 상태입니다. 이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고등지구 내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고려해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을 검토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은 왕남초등학교를 초중통합운영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 중고, 초중고처럼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해 학교 시설과 행정 인력 및 교사 등을 공유하는 형태로 학령 인구 감소 및 재개발에 따른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학교 모델입니다. 주로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서울 수도권에도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합학교는 교장 1명에 학교급별 교감을 1명씩 두는 1교장 2교감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부지에 중학교 교사를 신축하고 왕남초에 있는 강당, 체육관, 식당 등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만약 통합학교 추진이 무산되면 고등지구 내 아이들은 성남시 분당 중학군 내 중학교로 분산 배치될 공산이 큽니다. 현재 판교밸리자이에서 가까운 중학교는 야탑중, 임해중, 하탑중, 매송중 등이 있는데요. 모두 3km 밖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에서 차를 타고 야탑동에 있는 야탑중학교를 가봤는데요. 약 10분가량 걸렸습니다. 고등학교는 성남 1구역 학교에 배정됩니다. 일반 고등학교로는 효성고, 풍생고, 동광고, 성남여고, 성일고, 성남고, 복정고, 위례 한빛고, 숭신여고 등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엔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닌데다 성남 도시인 판교 중심지와도 떨어져 있어 생활 인프라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구 곳곳에 상업시설과 근생시설이 조성되기는 하나 대규모 쇼핑, 유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을 이용하려면 판교나 야탑, 모란까지 나가야 합니다. 주변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마트 판교점, NC백화점 야탑점, 홈플러스 야탑점, 유코아 아울렛 모란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밸리자이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계획돼 있고 그 옆에 성남농협, 대왕지점과 하나로마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판교밸리자이가 주상복합으로 개발되는 만큼 단지 내에 상업시설도 조성됩니다. 판교밸리자이 단지는 레벨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왕 판교로 쪽 대지가 낮아 데크가 설치되고 그 데크 하부에 스트리트형 상가 50여실이 들어섭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슬세권이라는 장점을 누릴 수 있지만 상가를 이용하는 외부인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생활환경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항공기 소음입니다. 고등지구 우측을 지나는 대왕 판교로 건너로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서울공항은 민항기가 이용하는 공항이 아닌 군사시설이어서 김포공항처럼 주기적인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현장 답사를 갔을 당시에는 항공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날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매번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리에 예민한 분들은 다소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지구에는 근린공원 2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 하천 등 공원 녹지가 전체 지구 면적의 20%가 넘는 약 1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판교밸리자이 1단지 건너에 근린공원 1이 있습니다. 공원은 평지가 아니고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산책로와 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밸리자이 2단지와 3단지 사이로 상적천이 흐릅니다. 청기산에서 발원한 상적천은 지구 좌측 대왕 저수지를 거치고 지구 남단을 지나 성남시를 관통하는 하천인 탄천으로 유입됩니다. 상적천 상류에는 대왕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는데요. 성남시는 이 저수지를 오는 2021년까지 총 22만 4,528제곱미터 규모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변공원에는 자연학습장, 습지생태원, 조류관찰원 등이 마련돼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음은 판교밸리자이 단지와 타입별 표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교밸리자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1, 2, 3단지가 세로로 길게 늘어선 형태입니다.
단지 오른쪽으로 대왕 판교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를 블록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C1블록 1단지는 북쪽에 고등지구로 진입하는 고등로가 있고 길 건너로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서쪽에 고등공원로가 지나고 길 건너로 교회와 파출소,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성남농협 대왕지점 하나로마트와 고등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C2블록 2단지 북쪽은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사이로 대왕 판교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보행로가 있고 서쪽 고등공원로 건너는 판교밸리 제1풍경채입니다. 남쪽으로는 경광녹지 아래로 상저천이 흐릅니다. C3블록 3단지는 북쪽으로 경관녹지와 상적천이 있고 서쪽 고등공원로 건너로 경광녹지와 상적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청계산로가 지나고 길 건너에는 상업시설과 단독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블록별 단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지에는 총 6개 동이 들어섰는데요. 이 중 101동, 102동, 104동이 아파트, 103동, 105동, 106동은 오피스텔입니다. 차량 주 출입구는 단지 서쪽 103동 부근에 조성됩니다. 그리고 차량 주 출입구 좌우로 보행자 출입구, 단지 북측 101동과 102동 사이에 부출입구가 있고 오피스텔 주 출입구와 상가 출입구는 단지 동쪽 대왕 판교로 변해에 마련됩니다. 아파트 주동을 보면 모두 니은자형 형태로 배치됩니다. 101동 1호 라인과 102동 1, 2호 라인은 남동향, 101동 2호에서 4호 라인과 102동 3호 라인은 남서향입니다. 101동과 102동은 윗부분 동간거리가 좁아 보이는데요. 101동 1호 라인과 102동 3호 라인은 시선 간섭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104동 1, 2호 라인은 정동향, 3호 라인은 정남향입니다. 조망은 101동 2호에서 4호 라인이 공원 뷰가 나올 듯하고 102동 3호 라인과 104동 3호 라인은 단지 내 조경 뷰입니다. 그런데 102동과 104동 1, 2호 라인은 앞에 막힌 건물은 없으나 대왕 판교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대왕 판교로와 아파트 사이에 별도의 완충지대 없이 인도 하나를 두고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소음과 분진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단지에도 총 6개 동이 들어서는데요. 이 중 201동에서 203동은 오피스텔이고 204동에서 206동이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차량 주 출입구가 단지 서쪽 204동 부근에 한 군데만 설치됩니다. 차량 주 출입구 왼쪽과 단지 북측 공개공지에 보행자 출입구가 있고 오피스텔 주 출입구와 상가 출입구는 단지 동쪽 대왕 판교로 변해 마련됩니다. 이 단지 204동과 206동은 일자형, 205동은 니은자 형태로 조성됩니다. 204동은 두 라인 모두 정남향이고 단지 내 조경 뷰입니다. 205동과 206동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205동 4호 라인만 남서향입니다. 때문에 205동 4호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상적천 조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단지에는 총 3개 동이 들어섰는데요. 301동과 302동이 아파트입니다. 단지 서쪽 청계산로에서 고등공원로로 우회전하는 지점에 차량 주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가 설치됩니다. 오피스텔 주출입구는 단지 남측에, 상가 출입구는 단지 동쪽 대왕 판교로 변해 마련됩니다. 3단지 301동은 일자형, 302동은 니은자 형태로 조성됩니다. 정동을 바라보고 있는 302동 1호 라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는 모두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을 바라보고는 있으나 도로와 건너편 상업용지에 조성되는 오피스텔을 조망하게 됩니다. 이상 단지 배치와 향, 조망 등을 살펴봤는데요. 주차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세 단지 모두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 2층에 마련돼 비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및 상가 주차장과 구분돼 있으나 차량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는 진출입 시 혼잡할 수 있겠네요. 또 가구당 주차 대수는 1단지와 2단지는 1.2대, 3단지는 1.05대 1로 빡빡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단위 세대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교밸리자이 주택형은 60A, 60B, 84 등 3개 타입으로 구성되는데요. 모두 4베이 판상형 평면입니다. 먼저 60A 타입입니다. 60A 타입은 1단지에 101동 1, 3, 4호 라인, 102동 1호 라인, 104동 1, 3호 라인에 걸쳐 77세대가 공급되고 2단지는 205동 3호 라인을 제외한 117세대, 3단지는 302동 2호 라인을 제외한 77세대 등 총 271세대가 공급됩니다. 거실,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됩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우측에 신발장이 있고 별도 현관 창고는 없습니다. 침실 1 전면에 비확장형 발코니와 실외기실이 있고 후면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시스템
선반과 파우더룸 가구는 추가 비용을 받는 유상 옵션입니다. 거실 주방을 나란히 배치한 마통풍 구조입니다. 26평 소형 평형대 1개이긴 하나 주방 폭이 좁아 냉장고장 앞에 식탁을 놓으면 드나드는 동선이 불편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60B 타입입니다. 60B 타입은 단지별로 니은자형 코너에 들어갑니다. 1단지 101동, 102동, 104동 2호 라인의 39세대, 2단지는 205동 3호 라인의 13세대, 3단지는 302동 2호 라인의 13세대 등 총 65세대가 공급됩니다. 60B 타입을 좌우 대칭으로 돌려보면 전체적인 구조는 60A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60B 타입이 주동 코너에 들어가다 보니 거실 주방 마통풍이 안 됩니다. 주방 싱크대 쪽에 옆세대 벽과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침실 1 드레스룸 공간도 60A보다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84 타입입니다. 84 타입은 1단지 102동 3호 라인에 14세대만 공급됩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배치된 전면부는 포베이 판상형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평면입니다. 84 타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주방 옆에 방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익숙한 84 타입 평면은 일반적으로 주방 폭을 더 늘리고 침실 4 부분을 알파룸이나 팬트리로 구성하는데 여기는 독립적인 방으로 써도 될 만큼 면적이 널찍합니다. 때문에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팬트리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실 주방 마통풍 구조입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은 깊이감이 느껴지는가 싶었는데 안쪽으로 인입 공간과 돌출된 부분이 있어 공간 배치 시 머리를 좀 써야 할 듯합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단지와 층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단지 타입별 분양가를 보면 1단지 60A 타입은 5억 7,500만원부터 6억 2,400만원, 60B 타입은 5억 7,900만원부터 6억 2,800만원, 84 타입은 7억 7천만원부터 8억 5,600만원입니다. 2단지 60A 타입은 6억 800만원부터 6억 6,100만원, 60B 타입은 6억 1,200만원부터 6억 6,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지 60A 타입은 5억 9,700만원부터 6억 4,700만원, 60B 타입은 6억 원부터 6억 5,300만원 수준입니다. 주택대금 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내면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9억 원 이하는 LTV 40%, DTI 4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타입 중도금 대출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판교밸리자이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60A 타입 약 434만원, 60B 타입 363만원, 84 타입 296만원 내외입니다. 여기서 타입별 분양 최고가의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보정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단위를 절사한 보정가를 보면 1단지 60A 타입은 6억 2,834만원, 60B 타입은 6억 3,163만원, 84 타입은 8억 5,896만원입니다. 2단지 60A 타입은 6억 6,534만원, 60B 타입은 6억 6,963만원입니다. 3단지 60A 타입은 6억 5,134만원, 60B 타입은 6억 5,663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시스템 에어컨, 마감재, 주방 가전, 패키지 유상 옵션 품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 단지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등지구 분양 단지는 민간 분양 한 곳과 공공 분양 한 곳 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공공분양 단지인 고등 S3블럭은 오는 2021년 9월 입주라 아직 시세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가를 보고 호반서밋 판교밸리는 현재 거래되는 시세를 보겠습니다. 고등 S3블럭은 전용 5구, 호반서밋 판교밸리는 전용 84입니다. 올해 1월 분양한 고등 S3블럭 24평형 5구 A타입 분양 최고가는 4억 4,373만원으로 3.3제곱미터당 1,848만원 수준입니다. 작년 9월 입주한 호반서밋 판교밸리 33평형 84A 타입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매매가는 12억 6,500만원으로 3.3제곱미터당 3,833만원 수준입니다. 판교밸리자이 26평형 60A 타입 분양 최고가는 6억 6,100만원으로 3.3제곱미터당 2,542만원이고 35평형 84 타입 분양 최고가는 8억 5,600만원으로 3.3제곱미터당 2,445만원 수준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판교밸리자이는 20평형대는 공공분양 단지보다 2억 1,700만원가량 비싸고 30평형대는 민간분양 단지보다 4억 원가량 저렴한 셈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가로 보면 고등 S3블럭보다 694만원 비싸고 호반서밋 판교밸리보다 1,388만원 저렴합니다.
판교밸리자이 가격대가 인근 두 단지의 중간쯤으로 책정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등지구 유일의 민간 분양 단지였던 호반서밋 판교밸리의 급등세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당시 분양가는 84A 타입이 6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7억 원대 초반에 형성됐던 시세는 그해 연말 8억 원대 후반까지 올랐고 올해 들어 9억 원을 넘어선 후 하반기 들어 거래가 없다가 11월 13억 4,5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12월에도 11억 원대에 실거래된 물건이 나왔습니다. 분양 이후 3년 6개월 만에 2배가량 오른 셈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분양한 호반서밋 판교밸리는 실거주 2년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기 때문에 매매 거래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어서 내년 9월 이후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판교밸리자이 분양가를 올해 초 공급한 공공분양 고등 S3블럭보다 약간 오른 2천만 원 초반대로 기대했던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교밸리자이는 주택법상 1, 2, 3단지가 별개 단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없습니다. 1, 2, 3단지 중 한 개 단지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약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을 보면 첫째, 한 사람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은 하나의 단지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둘째, 하나의 단지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하고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1순위에 청약해서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1순위 당첨은 부적격 처리돼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셋째, 본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모두 1순위에 청약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넷째, 특별공급은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에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럼 이제 판교밸리자이 단지별 공급 물량을 보겠습니다. 1단지는 총 130세대 중 56세대를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74세대를 기간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치주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2단지도 총 130세대 중 56세대를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74세대를 특별 공급합니다. 3단지는 총 90세대 중 39세대를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51세대를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12월 28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면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청약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 8호 이하의 경우 서울시 300만원, 인천시 250만원, 성남시 및 경기도 200만원입니다. 판교밸리자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우선 공급 조항이 있습니다. 판교밸리자이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성남시 2년 미만 및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 지역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 1순위에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청약 기회가 돌아갈 확률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판교밸리자이는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원주택으로 전용면적 8호 이하는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 당첨자 선정 후 8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중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서울 및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여기서 경기도 공급 물량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때 맞벌이인 경우 소득 기준은 12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25%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 일반 공급합니다. 이때 맞벌이인 경우 소득 기준은 13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맞벌이인 경우는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 공급, 공급 순위, 거주 지역, 자녀 수,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피부양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의 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을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 내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판교벨리자의 청약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1, 2, 3단지는 별개 단지지만 중복 청약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동일 순위 경쟁 시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셋째, 전용 8호 이하로 전 세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넷째, 당첨되더라도 향후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2021년 1월 7일 목요일, 당해 지역 1순위는 1월 8일 금요일, 기타 지역 1순위는 1월 11일 월요일, 2순위는 1월 12일 화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판교벨리자의 거기가 궁금하다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발품대행소 거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열심히 발품 파는 발품대행소 거기가 되겠습니다.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